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 불어닥쳤던 공포 심리 지수가 수그러들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하루 만에 빅세일이 끝났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안도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최고 투자 책임자는 기초 여건이 바뀐 게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깨닫고 있다며 지난주 나온 고용 보고서를 포함해 최근 며칠 새 나온 경제 지표들은 이전부터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월가의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여러 경제학자와 주식 전략가는 경기 침체의 위험이 경제 데이터 약화로 인해 커졌지만 지난 며칠 동안의 시장 움직임은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전하면서 시장이 너무 많은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폭락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인 것이죠.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설이 나돌고 있는 만큼 연준도 상당히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장은 정말 정신없는 장이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권과 플러스권을 넘나들면서 헤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EV 섹터주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리비아는 플러스 1.3%, 테슬라는 플러스 0.89%, 루시드는 플러스 3% 각각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 리비안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6.96%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자, 리비안은 비용 절감으로 월가의 2분기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전히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천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키포인트에서는 루시드도 현재 큰 손실을 보고 있지만 엇갈린 반응이었습니다. 루시드는 PIF에서 자금 조달 소식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회사는 총 매출 1.16 빌리언 달러를 보고했고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1 빌리언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좋았는데 말입니다. 긍정적인 매출 수치에도 불구하고 리비아는 순손실인 1.46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다는 것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손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에 CEO인 RJ 스카린지는 이번 분기가 리비안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개선에 큰 진전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차량당 손실을 이전 분기보다 개선된 32,705달러로 줄였다고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생산시설 업그레이드와 소재 및 제조 비용이 절감된 2세대 R1 차량의 출시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는데요. 리비아는 폭스바겐으로부터 5 빌리언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 중 1 빌리언 달러는 이미 전환 사채를 통해 수령되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는 새로운 기술과 전기차 플랫폼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라 밝혔고요. 또한 분기 말 현재 현금, 등가물 및 단기 투자액이 7.87 빌리언 달러로 증가한 것이 폭스바겐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2024년 5만 7천 대 차량을 생산할 계획을 유지했지만 4월달 공장 폐쇄 이후 재고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3분기 인도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EPS에서 예측치보다 미스가 낮지만 더 긍정적인 소식 등으로 잘 버텨주었다 보고 있고요. 3.09불로 정주장을 마치면서 실적에 대한 상승분이 적은 것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비췄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장에서는요, 마이너스 1.29%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일본봉은 프리장에서 큰 상승도 보여주었지만 정기장이 시작되고 나서 공매도 매물대가 또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크게 압박하는 상황이었고요. 오더플로우는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2분기 긍정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3분기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차근차근 올라섰으면 합니다. 어닝 발표 후 이제 거래량이 터져줬으면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네요. 어닝콜에서 피터 롤린슨의 발언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판매와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비용 최적화 프로그램의 혜택과 새로 출시될 그래비티 SUV 모델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2024년 하반기에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다시 한번 그래비티 SUV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적 진보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면서 5마일 달성을 토대로 이러한 혁신이 회사의 기술적 리더십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진보는 루시드가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술적 파트너십 체결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일까요? 현재는 루시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루시드가 가진 기술력을 다른 제조사에게도 판매를 해야 합니다. 기술적 파트너십 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 제조사가 그것을 토대로 당장 EV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루시드는 그동안 럭셔리 시장을 어느 정도는 장악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어제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재무 사항과 사우디 PIF의 자금 확보 내용, 연간 9,000대 생산 목표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성과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비용 절감 노력에서는 롤린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고, 이는 차량 생산 비용, 공급업체 협력, 제조 효율성, 품질 보증, 물류 및 재고 관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물류 비용과 노동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면서요. 구조 조정으로 인한 악재는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플랜은 롤린스는 새로운 모델인 그래비티 SUV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는 루시드의 기술과 디자인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한다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루시드가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미드 사이즈 SUV와 같은 더 저렴한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네요. 비용 효율성을 통해 더 저렴한 EV 출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루시드 그룹으로서는 여전히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비용 효율성 추구가 필수적이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드 사이즈만 나오면 판매량 증가로 매출이 상승해서 기업에게 좋다고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차량 한 대당 마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터 롤린슨 CEO가 매일같이 효율성이라고 외치면서 배터리를 적게 넣으면서 더 멀리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업 입장에서 마진율을 줄여야 다음 모델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 자금 조달은 점차 끝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3년 판매량에 비해서 2024년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동에서의 판매량이 3분기에도 상당히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그래비티 SUV까지 출시가 되면 그 판매량 수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자, 피터 롤린슨의 인터뷰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후속으로 좋은 소식 하나 더 나와줘서 고립되어 있는 주가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